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자, 설 연휴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연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의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역, 전염 지역을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고요. 확진자하고 사망자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에 관련한 기사들도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이번 연휴에는 우한폐렴 관련 기사들이 모든 이슈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다시 주식시장이 열리는데요.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분명히 내일 주식시장도 우한폐렴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폐렴의 발생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보고요. 지금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을 차트와 함께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마주로 엮여 움직인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2부로 나눠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우한폐렴 발생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우한폐렴 사태는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 사태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화난 해물 도매 시장에서 최초로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어제 그제 해서 뭐 중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도중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추정인 상태라서 어느 하나 지금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폐렴의 진행 사항은 이제 2019년 12월 12일에 최초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12월 31일에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해서 격리 치료 중이라고 중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최초 발생이 19일 지나서 발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월 10일 중국 내에서 우한폐렴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 후에 베이징, 광둥, 상하이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점차 전염 지역이 확산이 됩니다. 2020년 1월 21일은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단을 받았으며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의료진 감염 여부가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처 상황은 1월 20일에 우한 폐렴을 법정 전염병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23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대중교통 운영 중단, 그래서 우한시 한시적 봉쇄 결정을 내려지게 됩니다. 2020년 1월 26일 어제 9시 기준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입니다. 지금 확진자는 2,000명이 넘어섰고 사망자가 50명도 넘어섰고 발생 국가는 14국가인데 뭐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뭐 이쪽 캐나다도 발생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어제 기준보다 더 많이 감염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서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있었는데요. 2002년에 사스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돼가지고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중동 호흡기 질환을 일으켰던 메르스 사태는 2012년 사우디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바이러스는 발현,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이런 장애들이 생기고요. 심한 경우에는 폐렴, 그 다음에 사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우한폐렴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N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이제 3대 바이러스 중 하나이고요.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7종입니다. 인체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7종이고요. 앞에 H는 휴먼이고요. CO는 코로나고 그 다음에 V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뒤에는 그냥 명명된 이름이고요. 그래서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2292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이 2019년 N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6종,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까지 6종이었는데 이제 이 19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7종이 됐고요. 이 종의 4종 앞에 229, 2OC43, NL63, HKU1은 이제 감기하고 비슷한 가벼운 증상만을 일으키는데 사스 코로나하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발견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 치료할 백신이나 치료제는 따로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방도 이제 손 씻기하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 외에는 딱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손을 열심히 씻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예방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런 우한폐렴 관련돼서 형성된 테마주는 크게 세 분야입니다. 백신 치료약 진단 키트 쪽이랑 그다음 방역 소독, 그다음에 마스크 쪽으로 엮여가지고선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테마로 엮여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편에서는 백신 치료약 진단 키트에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종목은 큐로콤과 큐로콤 홀딩스입니다. 지금 큐로콤과 큐로콤 홀딩스가 지금 큐로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표면적으로는 그 우한폐렴 관련돼서 움직였다고는 말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우한폐렴 환자에게 HIV 치료제를 투여한다는 중국에서 치료제를 투여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자회사 스마젠이 에이즈 관련 백신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명확하게 엮여서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백신 치료약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큐로 홀딩스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는 23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바디텍 매드는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진단 기기 등 진단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23일 날 우한폐렴 확산에 관련돼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그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은 진양제약입니다. 이 진양제약은 그 의약품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20일 날 20, 요 날입니다. 요날 52주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한폐렴의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부터 막 움직였는데요. 20일 날 이 우한폐렴 관련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21일도 많이 상승을 하고 22일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23일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우한폐렴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진메트리스입니다. 진메트리스는 의료용 진단시약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20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21일 날도 급등을 하고 지금 주가 상단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텍팜입니다. 하이텍팜은 주사용 항생제 원료 의약품을 갖다가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일 날 중국 우한폐렴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계속해서 꼬리를 달고 있지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기에 한번 20일 날 매수했다가 21일 날 갭상승할 때 팔고 이 종목은 매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고려제약입니다. 고려제약은 종합감기약을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20일 날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21일 날도 또 52주 신고가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3일 날 이게 단기 과열에 걸리면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 고려제약은 매매를 안 하고 초기에 매매하고서는 여기 떨어졌을 때 지금 단기 과열에 들어왔을 때 지금 종배를 해놓고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엑세스바이오 역시 체외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HIV 요번에 그 기사 난 이제 HIV 이제 치료제를 사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HIV 그 진단용 스트리머를 갖다가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21일 날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23일 날도 급등을 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한폐렴 관련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HIV에 관한 내용이 기사로 떴으니까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는 동물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일 날 이제 17일 날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일 날도 급등을 했는데 22일 날 하락했는데 21일 장 끝나고 나서 이제 74억 규모로 자사주 처분하면서 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폐렴 관련해서 자주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뭐 크게 먹지는 못하고서는 나왔습니다. 다음은 진바이오텍입니다. 진바이오텍은 동물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17일 날 한번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앙백신입니다. 중앙백신은 동물백신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고요. 현재까지는 뚜렷한 그 우한폐렴 관련해서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지금 우한폐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 번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한번 사고 팔았는데 이쪽에서 사고 판물량이 아직 좀 남아 있어가지고 중앙백신도 지금 매매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정바이오입니다. 이제 질병 감염 방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 질병 조기 진단에 필요한 바이오 마커를 갖다가 개발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20일 날 한번 큰 움직임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학약품이고요. 일학약품은 의약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갖다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저번 주 목요일 날 막판에 좀 관련해서 움직임이 크게 있었고요. 입꼬리를 달고서는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지만 그래도 이제 또 계속 이슈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학약품도 또 상승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글벳입니다.
이제 이글벳은 동물약품 전문 제조를 하는 회사고요. 아직까지 현재까지 그 우한폐렴 관련해서 뚜렷한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이글벳 역시 뭐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폐렴 관련해서 계속 움직임을 쥐고 있고 차트상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체시스입니다. 체시스는 이제 넬바이오텍을 그 계열사로 두고 있고요.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체시스는 1월 9일 날부터 움직였는데 1월 9일 날 중국 첫 원인 불명 폐렴 의심 환자 발생 소식에서 상승을 했고 13일 날도 상승을 했고 16일 날도 상승을 하지만 21일 날 전날 이날이죠. 이날 20일 날 그 대주주 이명곤 회장이 지분을 갖다가 고가에서 팔았다고 해서 약재로 작용해서 21일부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진 BNG입니다. 우진 BNG도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20일 날, 22일 날 지금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이 종목도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외에도 우한폐렴 관련해 가지고 백신, 치료약, 그다음에 진단 키트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대성미생물, 동물의약품 제조 전문 업체고요. 이지바이오 동물의약품, 그다음에 바이오리더스 바이오 신약 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코미팜 그 동물용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제 조류인플루엔자, 돼지 콜레라 등에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미팜은 매매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팜 동물진병 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들로 이런 업체들도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엮여가지고서는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여기서 1부는 끊고요. 이제 2부 때는 이제 방역 소독제 관련주들하고 이제 마스크주, 이제 마스크주들이 상당히 강할 것 같은데 마스크가 지금 막 품절 현상에다가 중국에서는 무조건 필수용품이 된 상황이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서는 마스크주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좀 마스크주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한폐렴 발생 진행 상황 그리고 테마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